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다양한 유형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화면에 가시면 변경, 학과명이 변경되거나 단과대학이 변경되거나 주야간 구분이 변경되는 거. 하나의 학과에서 하나의 학과로 변경되는 하나의 학과로 명칭 변경이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1대1의 관계로 되는 건 변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학칙을 좀 보셔야 돼요. 학칙이랑 관계가 있는 게 학칙에서 학생들을 끊어서 관리하겠다. 아니면 요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다 이쪽으로 이동시키겠다에 따라서 신설 폐지가 될지 변경으로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학칙의 관계성을 좀 보시고 변경을 하실지 신설 통합을 하실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칙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으로 이 학교는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변경을 하시겠습니까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신설은 이해가 없었잖아요. 근데 개편 전이 있고 개편 후가 나타납니다. 변경은 대부분의 정보 중 일부 정보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편 전에 있는 걸 개편 후에 데이터를 다 넣어드려요. 넣어드려서 이렇게 단과대항과 변경이 되면 이렇게 변경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학과명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럼 학과명을 변경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누락된 게 있으면 다 입력하시고 교육 목표 가면 변경에서는 쉽게 교육 목표랑 교육 과정이랑 진로 취업 분야를 옮길 수 있어요.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에 입력해놨던 게 그대로 떨어집니다. 훨씬 쉽죠? 교육 과정. 마찬가지로 지금 입력해놓은 내용이 없는데 입력해놓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바로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뜹니다. 근데 올해 요 뒷부분이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더라도 다시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은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아니면 제출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진로 취업 분야도 여긴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그대로 데이터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변경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은 2개 이상의 교육 편제 단위가 1개의 교육 편제 단위로 되는 경우를 통합이라고 해요. 통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하고 B학과가 합쳐져서 C학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A학과가 B학과를 흡수 통합해서 그대로 A학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A학과와 B학과가 합쳐져서 C학과, 이름이 아예 명칭이 새롭게 되는 경우를 본다면 선택을 각자 해주시고 통합될 것들끼리 해주시고 통합 버튼을 눌러주시면 A학과, B학과가 여기 위에 들어가고 C학과에 대한 새롭게 통합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신설처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학과와 B학과가 합쳐졌는데 A학과로 흡수 통합됐어요. 그러면 흡수되는 학과에 선택을 합니다. 관광경영학과랑 국제통상학과가 통합됐는데 관광경영학과로 다 통합이 된다 그러면 기존 학과에 관광경영학과에 기존 학과를 체크하시고 통합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기술서에 A랑 B랑 합쳐져서 A로 통합된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뭐 단과대학이나 이런 정보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개편 후는 다 신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학과는 그냥 기존 학과로 계속 뜨게 될 겁니다.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경우는 C는 아까 여기 개편 후는 신설이 되고 얘네는 자동으로 폐지가 돼요. 개편 전은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요게 없어지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대로 기존으로 유지가 되고 여기 기존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습니다. 분리입니다. 분리는 하나의 교육 편제 단위가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거죠. 국제통상학과가 뭐 여러 가지 무역학과로 뭐 더 추가로 갈라진다 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하시고 분리를 누릅니다. A학과가 B학과와 C학과로 갈라지는 경우는 분리, 다 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전처럼 기존 학과 선택 안 하고 그냥 분리를 누르면 돼요. 하면은 A학과가 B학과와 C학과로 나눠지는데 칸이 부족해요. 분리는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필요한 대로 늘려가지고 정보를 분리되는 학과 정보를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아까 자유분류기서 신설 쓰신 거랑. 국제통상학과에서 일부의 성격이, 일부의 전공이 따로 학과로 분리돼서 나왔어. 입학 정원을 60명이었는데 여기에 50명을 두고 10명을 요 하나의 전공 중에서 10명을 따로 분리했어요. 그럼 국제통상학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분리를 하기 전에 요 학과는 그대로 살아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새끼를 가지를 치고 나온 거니까 기존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 분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학과가 하나와 또 하나의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흡수 통합이 됐거나 분리인데 얘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가지치기에서 나오는 건데 기존 학과를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율분류 기술서를 다시 쓰셔야 돼요. 중복된 학과가 있다라고 나온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흡수 통합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학과에서 일부 전공이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존 학과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기술서 쓴 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폐지는 엄청 쉬워요. 얘가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 돼요. 선택하시고 폐지하시면 폐지는 개편 전만 있고 개편 후는 없어요. 개편 후 입력할 게 없으니까 얘도 필요가 없어요. 폐지는 그냥 여기 개편 사유에 어떤 것 때문에 폐지가 됐는지만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쓰실 때 어디에서 저걸 제출을 하셔야 되냐. 기술서 확인서는 어떨 때 제출해야 되냐. 결과를 쭉 입력하시고 자율분류 결과까지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에 신설이나 신계열 범주 요거 신계열 범주가 들어간 것들 신설이 된 것들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율분류 확인서 제출하셔야 돼요. 계열 유지는 괜찮아요. 폐지도 괜찮아요. 근데 신계열 범주가 들어간 단어들 신설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율분류 기술서는 다 썼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기술서에 대한 모든 정보들도 다 훑어봤습니다.